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희 집은 여유로운 가정이었어요. 아빠께서 20년 넘게 운영하신 건설자재 회사가 탄탄했거든요. 저는 대학 졸업 후 아빠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정석대로 신입사원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배워나갔죠. 아빠께서는 저에게 자식이라고 특별 대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다른 직원들보다 더 엄격하게 대하셨던 것 같아요. 덕분에 저는 회사 업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죠. 그렇게 3년차 되던 해 새로운 거래처와의 미팅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거래처 영업팀에서 일하던 그는 첫 만남부터 제게 특별한 감정을 느꼈다고 나중에 고백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업무상 만나는 사이였는데 어느새 점심 약속, 저녁 약속이 잦아졌고 자연스럽게 연애로 이어졌죠. 남편은 제가 만난 다른 남자들과는 달랐어요. 자상하고 무엇보다 매사에 긍정적이었죠. 제 부모님께서도 그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특히 아빠께서는 남편의 긍정적인 면을 높이 평가하셨죠. 그렇게 2년간의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했죠. 결혼식은 화려했어요. 아빠께서 딸의 결혼이라며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거든요. 시댁은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시아버지는 공무원으로 일하시다가 퇴직하셨고 시어머니는 평생 가정주부로 사셨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신혼집도 아빠께서 도와주셔서 서울의 작지만 예쁜 아파트를 마련했죠. 남편도 회사에서 승진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갔고요. 결혼 2년 차,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퇴근 후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여기 치킨집 하나 차리면 대박 날 것 같아. 처음에는 그저 무심코 한 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진지했죠. 매일 밤 치킨 프랜차이즈 자료를 검색하고 상권 분석을 한다며 주말마다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프랜차이즈 설명회에 다녀왔다며 계약금까지 걸어버렸더군요. 저는 충격을 받았죠. 당신 진짜야? 상의도 없이 계약금을 냈다고? 500만 원이나? 이런 기회는 잡아야 해. 너무 망설이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 그 자리는 황금 입지야.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치킨집 한다고 말씀드렸나 봐요. 민지야, 너네 아버지한테 말해서 자금 좀 지원해달라고 해. 우리 아들이 사업한다니 얼마나 기특해. 잘 되면 너도 좋은 거 아니니? 늘 이런 패턴이 있었어요. 남편이 무슨 계획을 세우면 시어머니는 항상 제 부모님 돈을 끌어오라고 했죠.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직 준비 단계니까 부모님께 말씀드리긴 이른 것 같아요. 아이고, 뭐가 일러. 시집 와서 친정 눈치 보냐? 그 정도는 당당하게 도움 청해야지. 니네 집에 자식이라곤 너밖에 더 있니? 결국 시어머니의 끈질긴 압박과 남편의 설득에 못 이겨 아빠께 도움을 청했어요. 아빠께서는 처음엔 반대하셨지만 결국 5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어요. 시댁에선 2천만 원을 내겠다고 했지만 막상 계약할 때가 되자 요즘 형편이 어렵다며 말을 바꾸셨죠. 결국 나머지는 대출을 받았어요. 치킨집 오픈 전날 시어머니께서 우리 집에 오셨어요. 가게 냉장고가 좀 부족할 것 같아. 하나 더 드려야겠다. 니네 아버지한테 말해서 좀 사달라고 해라. 어머님, 이미 장비는 다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추가 비용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이고, 뭘 그렇게 인색하게 굴어. 너네 집 돈 많잖아. 냉장고 하나가 뭔 대수라고. 결국 새 냉장고를 사야 했고 시어머니는 어차피 가게에서 필요한 거라며 커피 머신과 전자레인지까지 요구하셨어요. 결국 아빠께 말씀드리기 민망해서 제가 구매했죠. 치킨집 개업 첫날은 성공적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본인의 공으로 돌리며 지인들에게 자랑했죠. 우리 아들이 사업 센스가 있어. 내가 위치도 봐주고 인테리어도 다 결정해줬어.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손님이 뚝 끊겼어요. 남편은 매일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며 홍보에 힘썼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월세를 내기 위해 저의 월급까지 모두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부족했죠. 시어머니는 또다시 제 부모님께 추가 자금을 요청하라고 했어요. 장사가 안 된다며? 그럴 땐 더 투자해야 돼. 너네 아버지한테 2천만 원만 더 빌리자. 어머님, 더 이상은 어려워요. 이미 많이 도와주셨는데? 뭐, 그 정도가 뭐가 많아. 너네 집 재산이 얼만데? 그리고 이렇게 일 다 버려놓고 손 놓고 있으면 어떡하니? 시어머니의 이런 돈 타령은 정말 듣기 싫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남편이 밤늦게 귀가하면서부터였어요. 가게는 12시면 문을 닫는데 새벽 2시, 3시에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죠. 알고 보니 가게를 닫고 직원들과 술을 마시거나 도박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당신 미쳤어? 가뜩이나 빚더미인데 도박이라니. 스트레스 풀려고 친구들이랑 좀 친 건데 뭘 그래. 네가 이해해주면 되지 뭐가 문제야. 남편은 점점 제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치킨집은 결국 7개월 만에 문을 닫았어요. 월세와 재료비,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했던 거죠. 게다가 프랜차이즈 본사에 위약금까지 물어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치킨집이 망한 원인이 저라고 했어요. 아빠께서는 실망하셨지만 처음이니 실패할 수도 있다며 이해해 주셨어요. 오히려 남편에게 회사로 돌아오라고 제안하셨죠. 하지만 남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카페야. 요즘 카페는 무조건 된다더라. 우리 동네는 젊은 층이 많아서 감성 카페가 딱이야. 또다시 시작된 사업 준비. 이번에는 제가 강하게 반대했어요. 당신 제발 정신 차려. 우리 아직 치킨집 빚도 다 못 갚았잖아. 그냥 회사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빚부터 갚아. 내가 이번엔 제대로 준비했어. 카페는 치킨집보다 마진도 좋고 관리도 쉬워. 내 아버지한테도 도움 안 받을게. 그런데 이번엔 시어머니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우리가 갖고 있던 금이랑 엄마 통장에 있는 돈 다 털어서 도와줄게. 대신 민지 너도 친정에 말해서 지원 좀 받아야지. 결국 남편은 또 대출을 받아 카페를 열었어요. 인테리어에 모든 돈을 쏟아부어서 정말 예쁜 카페가 탄생했죠. 하지만 문제는 카페 위치가 주택가 안쪽이라 유동인구가 거의 없다는 점이었어요. 게다가 커피 맛도 일정하지 않았고 직원 관리도 엉망이었죠. 카페 오픈 후 2달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또 찾아오셨어요. 아이고, 지금 사정이 이런데 내 아버지한테 말해서 급전 좀 빌리자. 1,000만 원만. 저희 아빠가 은행도 아니고. 이런 요청이 계속되는 동안 남편은 또다시 나쁜 습관에 빠져들었어요. 카페에 앉아있는 여성 손님들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게 대하더니 나중엔 단골이라며 따로 연락하는 일까지 생겼죠. 저는 남편의 휴대폰에서 여러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대화를 발견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사업도 제대로 못하면서 바람까지 피우려고? 내가 언제 바람을 펴? 이건 손님 관리하는 거야. 사업은 이런 거야. 결국 카페는 4개월 만에 문을 닫았어요. 임대료와 관리비,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또 빚만 늘어났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또 제 탓을 했어요. 너가 카페에서 일하면서 예쁘게 좀 하고 손님들 받았으면 장사가 잘 됐을 텐데. 친정일만 하고 남편 사업엔 관심도 없으니 이렇게 됐지. 저는 아빠 회사에서 계속 일했지만 제 월급으로는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웠죠. 아빠께 도움을 청했지만 이번에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사업가 기질이 없어. 끈기도 없고 분석력도 떨어져. 이제는 네가 단호하게 말해야 해. 더 이상 사업은 안 된다고. 아빠 말씀이 맞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들을 귀가 없었죠. 이번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한다고 했어요. 또 대출을 받아 중국에서 상품을 대량으로 구매했는데 배송 지연과 품질 문제로 반품 사태가 발생했고 판매는 거의 되지 않았죠. 그러다 모든 재고를 창고에 쌓아두고 우리의 결혼 생활은 점점 악화되었어요. 매일 밤 돈 문제로 싸웠고 남편은 점점 저와 제 가족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니네 아빠가 조금만 더 도와줬으면 성공했을 거야. 돈도 많으면서.
처가가 든든하면 성공한다던데. 그 말에 저는 참을 수 없었죠. 지금 무슨 소리야? 우리 아빠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그런 말을 해? 당신은 자기 잘못은 절대 인정 못하고 남 탓만 하는 거야?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불쑥 찾아오셨어요. 민지야, 우리 아들 좀 그만 괴롭혀라. 사업하다 실패할 수도 있는 거지. 네가 더 이해해주고 도와줘야 할 것 아니니? 그리고 너네 부모님께도 말해서 이번엔 좀 제대로 밀어주시라고 해. 작은 돈 투자해서는 사업이 잘 될 리가 없어.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까지 사업자금 보태주신 것만 해도 1억이 넘어요. 그리고 벌써 몇 번을 실패했는데 또 투자하라고요? 아이고, 그깟 돈 가지고 뭘 그래. 너네 집에 그 정도는 티도 안 나. 시어머니의 이런 무례한 발언은 일상이 되었어요. 심지어 생일에 찾아와서는 생일 선물로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하셨죠. 한편 남편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밤늦게 들어오는 건 기본,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기도 했죠. 어느 날은 대출 상환 독촉 전화를 받고 화가 났다며 집안 물건을 부수기까지 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신용카드 연체 통지서가 계속 날아왔고 저는 제 월급으로 그의 카드값까지 갚아야 했어요. 남편은 이런 상황에서도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는다며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골프 회원권까지 구매하려고 했죠. 앞으로는 골프장 사업을 할 거야. 회원권 하나 있어야 인맥을 쌓을 수 있어. 내 아버지한테 말해서. 그만해. 더 이상은 못 들어주겠어. 당신 정말 미쳤어? 빚 갚을 생각은 안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이라고. 그날 밤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와 저를 밀쳐 넘어뜨렸어요. 물리적 폭력까지 가해지자 저는 마지막 결심을 했죠. 당신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 이혼합시다. 남편은 처음에는 놀라워했지만 곧 또다시 저와 제 가족을 비난했어요. 그래, 이혼하자. 너 같은 여자는 필요 없어. 그동안 날 제대로 이해하고 도와준 적이 없잖아. 너네 집이 돈이 그렇게 많으면 내 빚 다 갚아주고 이혼해. 이혼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남편은 위자료를 요구했고 심지어 저희 신혼집까지 자기 명의로 해달라고 했어요. 결국 변호사를 통해 힘겹게 이혼 절차를 밟았고 빚은 각자의 명의로 된 것을 각자 책임지기로 했죠. 하지만 공동 명의로 된 대출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모두 갚기로 했어요. 억울했지만 더 이상 그와 얽히기 싫었거든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예, 우리가 집을 계약했는데 돈이 좀 부족하네. 내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5억만 빌려줘라.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이혼한 줄도 모르고 전화를 하신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뻔뻔하게 전화하신 건지. 어머니, 혹시 남편이 아무 말씀 안 드렸어요? 저희 이혼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어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차가웠죠. 뭐? 이혼? 그런 말 안 했는데? 어쨌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집 계약금 1억을 냈는데 이제 와서 대출이 생각만큼 안 나온대. 내 아버지께 말해서 5억만 빌려달라고 해.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죠. 어머님, 아들한테 얘기하세요. 근데 아마 500만 원도 없을 거예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뭐? 그럼 우리 계약금은 어떡하라고? 네가 책임져야지. 당장 내 계약금 1억 물어내.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어머님 계약금을 물어내야 하죠? 그동안 사업한다고 우리 집에서 얼마나 지원했는지 아세요? 그 돈부터 갚으시는 게 먼저 아닐까요?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어요. 뭐? 그깟 돈 몇 푼이 뭐라고? 내 계약금부터 물어내라고.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망한 거야. 네가 제대로 내조를 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 정말 말씀을 가려서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깟 돈 몇 푼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머님께서는 왜 5억을 빌리려고 하시는 거죠?
은행에 가셔서 대출 받으시면 되잖아요. 아, 그리고 지난번 시동생 결혼할 때도 집 사는데 2억 보태라고 하셨죠? 그때도 제가 거절하니까 있는 집이 더한다며 난리치셨잖아요. 매번 가전제품 고장 날 때마다 저한테 사달라고 하고 용돈도 당당하게 요구하셨죠. 어머님, 저희 집은 은행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으셨다가 곧 폭발하셨어요. 이 버릇없는 것이 다 필요 없고 내 계약금 물어내. 전 이제 어머님 며느리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아빠는 당신들 은행이 아니고요.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한편으로는 후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슬펐어요. 2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하지만 이제는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후로 시어머니는 몇 번 더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시어머니께서 계약금을 날리고 전세집을 구하셨다고 해요. 남편은 여전히 빚에 시달리며 일용직 노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제 아빠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업무에 집중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죠. 가끔 과거를 돌아볼 때면 쓰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때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엄마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그저 본 모습을 드러낼 뿐이지. 시어머니와 전 남편을 통해 그 말씀이 얼마나 맞는지 뼈저리게 느꼈죠. 돈에 대한 개념이 없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의 무게로 무너지게 돼요. 어제는 우연히 거리에서 전 남편을 마주쳤어요. 여전히 밝은 표정이었지만 많이 지쳐 보였죠. 손에는 음식 배달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잠시 눈이 마주쳤지만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쳤어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저는 과거의 실수와 상처를 교훈 삼아 더 현명하게 살아가려 해요. 결혼이 실패로 끝났다고 해서 제 인생이 실패한 것은 아니니까요. 오히려 더 강해졌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시어머니의 뻔뻔함과 전 남편의 무책임함은 저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그것 때문에 제 삶이 망가지도록 두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이제 제 자신과 제 행복에 집중하며 살아갈 거예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